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서너 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4차 방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 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의 연내사임을 발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북한 측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싱가포르가 아닌 서너 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gapore was fantastic, but we'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 We'll see.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미국이나 북한 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했고 계속 동의하고 있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해제를 하고 싶지만 무언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4차 방북 후 복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and much work to do, we can now see a path to where we'll achieve the ultimate goal, which is the full and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대한 대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So inviting inspectors to join, to take a look and do their work is entirely different from what we've seen already.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외무차관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3시간 가까이 만난 뒤 별도 설명 없이 영빈관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은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로베르트 코헨 명예공동의장은 미국과 한국은 반드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국경 통과와 연락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데 북한 자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North Korea has reportedly insisted that human rights be excluded from discussions about peace and denuclearization. It's reported that North Korea has threatened not to participate with South Korea if human rights concerns are raised. 탈북민 지성호 나오 대표는 북한은 제재 때문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미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함께 다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북한은 변화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undermine the economic sanctions regime. This is part of a propaganda campaign aimed at that strategic objective. 따라서 초청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교황이 방북한다면 북한의 인권 개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세계적인 시계회사 스와치그룹의 시계가 평양에서 약 $100에 판매되고 가구 전문회사 이케아의 제품도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전시되고 있다고 호주 언론과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와치와 이케아는 북한과 어떠한 제휴관계도 없으며 누군가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을 북한에서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40%인 1,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북한 어린이 약 280만 명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치료가 필요한 중증 어린이가 6만 명이며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도 12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